자, 이준석 시각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전쟁 광이다가 또 맞아 떨어지네요.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얼마 전까지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렇게 외쳤었죠. 드디어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이란 독재자의 처참한 끝. 다음 타겟은 제메네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잠잠하죠. 자, 이재명은 이 상황에 싱가포르를 갔습니다. 왜일까? 뭔가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2월 2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칼을 뽑았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대분노 작전이죠. 대단히 화났고 그리고 이것을 끝내겠다라는 비장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선제, 타격, 그리고 미군의 압도적인 무력이 테헤란 하늘을 뒤덮었죠. 자, 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사망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사법부 수장부터요, 혁명수비대 대장까지 이란의 핵심 수뇌부들이 단 하루 만에 추풍낙엽처럼 사라졌습니다. 대단한 미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일으킨 진짜 이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핵 무기 개발하는데 중간에 이제 북한으로부터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핵이 미사일에 탑재되는 기술을 전수받아서 드디어 그것을 확장하는 이 이란의 시작 전에 완전히 끝내겠다라는 거죠.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기술을 얻은 그 순간 이란과 함께 대륙을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선포한 내용 중에 하나, 나의 재선을 방해했고 나를 암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도 전쟁 명분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정권을 날려버렸다. 미국 대단한데요. 자, 이 조작의 흔적 속에 대한민국 성남시 IP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보냈고요. 이제 이란의 하메네이 보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칼날은 어디로 향할까? 그 심판은 아마 제메네이로 향하지 않을까. 그쪽 방향이 아니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끌고 오고 싶은 마음은 뭐 저뿐만은 아니겠죠. 이 소름 끼치는 진실과 대한민국 운명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자, 단 하루 만에 초토화됐습니다. 미국 장난 아니고 세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 그냥 허투루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 시작 하루 만에요. 이란의 육군 총사령관 목 날렸습니다. 혁명수비대 대장 날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시위대 사형을 주도했던 사법부 수장까지 모조리 제거됐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메네이 사망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거 세상에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방공망이 무력화된 이란은요,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멈추겠다 이렇게 사실상 굴복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 하도 뒤통수 잘 때리는 이 이란 안 믿겠다라는 거죠. 단호하게 무기 내려놔라, 면제권 준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니네들은 죽을 뿐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란 국민에게는 어떻게? 야, 너네들 이제 깃발을 들 때야. 너네들이 주권을 가질 시간이고 자유가 가까워졌으니까 일단 집에 머물러.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에게 정권을 넘겨주겠어. 자, 정권 교체 이후의 주도권에 대한 약속을 한 겁니다.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트럼프가 밝힌 정쟁 명분. 핵 보유 불용은 당연한 거고요. 결정적인 거 바로 뭐라?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이란이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2020년, 2024년에 대선을 실시간 조작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요,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이 2020년과 2024년 선거에서 나를 막기 위해서 개입했고 이제 새로운 전쟁에 직면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 ODNI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란은 우익단체를 사칭해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유권자 데이터를 도용했고 심지어 트럼프 캠프 자료 탈취 그리고 암살 음모까지 강행했다. ODNI로부터 이란의 암살 위협에 대해서 보고를 직접 청취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FBI는 트럼프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이란 정부와 연계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은 우주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미국의 대선에 사이버 공격 리스트에요. 대한민국 성남시 주소에 I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턱간이 박혀 있다라는 거죠.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요. 미국인을 위협한다라고 하면 언제든 추적해서 제거하겠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미국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의 토론을 보면서 증거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너무 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추려서 가지고 온 건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양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많은 양들을 미국은 어떻게 모든 것을 축적해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요, 미국을 지지하는 팀, 블루팀, 그리고 미국을 규탄하는 팀, 레드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분명히 블루팀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블루팀의 캐나다, 호주, 사우디 어떻습니까? 블루팀 느낌 나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영토와 영공까지 내어주겠다라고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드팀, 중국, 러시아, 브라질, 자 북한까지요 이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미사일을 쏜 것 자체가 침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드팀 선봉에 서 있는 중국과 함께 대한민국은 어떻게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은요 입을 쳐 닫았습니다. 지금 많이 찍힌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요 가장 비열하게 자 나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이요 트럼프에게 강력하게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습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요 미국의 국가 테러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진보당은요 트럼프를 전쟁 광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뻘건 세력들이 식별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저는요 조국혁신당 이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재명보다 더 뻘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우디와 UAE도 미국에 전폭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민주당, 진보당, 대한민국의 좌파리들은요 하메네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미국의 정당한 방어권을요 테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인 성남 IP 그리고 연루된 이들이요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전쟁 명분으로 삼아서 실행에 옮기는 걸 보고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발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성남 IP와 엮여 있는 제메네이의 위기 이것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3대 골치덩이 중에 첫 번째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리됐고요. 이란 하메네이도 작살났습니다. 자 마지막 어떻습니까? 대만과 북한. 자 마지막 매듭은 동북아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대한민국 내부에서요 부정선거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외부 세력 그러니까 저기 쉐쉐와 결탁해가지고 국민을 기만한 이 세력들이요 트럼프의 마지막 심판대에 오를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선거 시스템의 재설계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국제적 정화 작업에 올라탄 겁니다. 이란 국민이요 조국을 되찾고 땡큐 트럼프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곧 진실된 주권을 되찾고 땡큐 트럼프를 외치겠죠? 트럼프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던 이준석 이란을 치러 갈 때 미국의 대선 개입도 이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준석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진보당이 얘기한 트럼프는 전쟁 광이다가 또 맞아 떨어지네요. 고로 이준석은 뭐 좌빨이다 라는 겁니다. 이란의 해방은 곧 한반도의 정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 많이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든 국민들을 깨워야 하겠죠. 투쟁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